안녕하세요. 디지털 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 변호사 장진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 특성상 디지털 범죄, 특히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 청소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한다 하는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범죄 사건은 본인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사관 서너 명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영장을 보여주고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휴대전화도 달라고 하고 PC도 살펴보고 그러다가 종이 한 장을 내밀면서 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건지 묻습니다. 이때 보통 굳이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실제로 제 경험상 이 말을 들으면 열의 9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뒤 저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 중에서도 선별 절차에는 반드시 참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미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해서 선별 작업에는 참여하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면 됩니다. 포렌식 절차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다른 건 다 잊어도 되고 선별 작업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선별 작업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범위까지 수사를 받게 될지가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할 정도의 사건인 경우 대부분 본건보다 여죄를 더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블로그를 보면 별건 압수는 불법이고 변호사가 강하게 항의하면 여죄는 다 빼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별건 압수수색은 불법이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관에게 별건 압수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사관이 일단 포렌식을 중단한 뒤에 다시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절차적으로 더 꼼꼼하게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훨씬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포렌식은 장비로 분석을 하긴 하지만 선별 자체는 결국 사람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유연함이 존재해요.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조율해 나가면 애매한 여죄가 혐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아요. 무조건 원칙만 외치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고 이 부분은 결국 포렌식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 선별 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이후 조사 과정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선별 결과 여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조사 중에 수사관이 이거 말고 더 촬영한 거 있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선별 절차에 참여했던 경우에는 여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없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선별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포렌식이 어디까지 복원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하지 못하고 애매한 대응을 하게 되고 그게 그대로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당사자가 포렌식 선별 절차에 직접 참여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변호사와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면 수사관이 그 자리에서 계속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딴 말이 나중에까지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의뢰인은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인 저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사건을 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압수수색이 예상되거나 휴대전화 이미 제출을 앞두고 자료를 미리 삭제해도 되냐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포렌식 결과 혐의와 직접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처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애초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포렌식은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기존 증거를 보강하는 성격이 더 강해요. 게다가 증거인멸은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구속 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제로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했다가 오히려 변호하기 훨씬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괜히 겁먹고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렌식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당장 조사를 앞두신 분들께 실제로 도움이 될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